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김동석입니다. 오늘 11월 22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청하실 수 있는 이 채널 수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저희 CNTV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더 큰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출발 증시와이대 1부에서 준비한 주요 코너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잡아라에서는 전일 관심주 한세실업도 역시 목표가에 가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 이의현 대리와 함께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시장의 악재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합니다. 네,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타임에서 그 투자 비법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세워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일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좀 힘이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합의,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양시장 마감 상황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희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2.1포인트 하락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1884.0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뤄준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 합의가 좀 불발되면서 장중 하락세가 좀 심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반등에 좀 성공하면서 6포인트 그나마 좀 낙폭을 줄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앞선 그 뉴욕 증시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역시 좀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에는 그리스 지원 합의 불발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돼서는 휴전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휴전이 결론적으로 수정된 상태가 좀 됐고요. 전적으로 시장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1,37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어제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정리하겠고요. 삼성전자는 특이하게 4일 연속,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 SDI라든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IT 업종들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런 기대감이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하겠고요. 코스닥 역시도 어제 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GS 홈쇼핑이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전날보다 4.47포인트 하락한 492.1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의 낙폭에서 좀 반전돼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고요. 어제는 그래서 오락 업종,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좀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CJ 헬로비전, 현대차, 현대모비스,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네페스, 내일유업, 유메이드, 아바텍, 모두투어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삼성카드, 삼성전자, NHN, SK텔레콤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골프존, 컴투스, KH바텍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미국 시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지표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48포인트 상승한 12,836.8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3.22포인트와 9.87포인트 상승하면서 어제는 좀 상승을 좀 보였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어떤 그런 난감한 상황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지금까지 트로이카에서 요청했던 긴축안이라든가 의회 통과 등을 거쳐오면서 진통을 겪은 그리스가 이번 결정에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번 회의는 26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 문제에 대한 어떤 혼조세는 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23일 블랙 프라이데이의 이후에
시장에 대한 어떤 IT 업종의 긍정적인 모습은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63센트 상승한 87.3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추천하셨던 한셋이라 워낙 우량한 기업이니만큼 어제 장중에는 목표가에 아주 가뿐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그 타이밍을 놓치셨던 분들은 자, 오히려 좀 손실을 좀 소폭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AS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셋시럽 정확히 어제 시초가 대비 3%를 성공을 했는데 그게 딱 고점대가 3%를 찍고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한셋시럽 그동안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던 글로벌 OEM 시장 변화의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상승 여력이 좀 있는 패턴이었었고 제가 저평가 매트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한셋시럽 적정 밸류에이션 한 21,000원,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24,000원까지의 상향성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 주가 일단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위에서 밑에서 밑꼬리 갈면서 저가 매수도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매출액과 3분기, 특히 4분기까지 하반기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 또 상승 수혜주기도 합니다. 환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약간의 어떤 그 조정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저평가 매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 갖고 계신다면 계속적으로 제가 제가 손절가 16,500원만 하야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 오늘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KMW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991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무선통신 사업과 관련된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G하고 4G 분야에서 선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향후 안테나라든가 이런 중계기 설계 기술, LED 조명 기술을 융합하면서 이 차별화된 조명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약 120건과 38건의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두 가지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과 더불어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KMW가 올해 3분기 매출액이 710억, 영업이익은 102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적자였고 순이익 역시도 적자였는데 각각 102억과 순이익 85억을 기록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71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북미 매출이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북미 LTE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스포트뱅크가 미국 스프린트 넥스텔을 인수하면서 북미의 LTE 투자 경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M&A로 인해서 이 스프린트 넥스텔은 약 80억 달러에 확보하게 되는데 이 상당 부분이 경영에 뒤처진 4G LTE 확충에 사용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KMW는 삼성전자와 이 알카텔 루슨트를 통해서 이 스프린트 넥스텔의 이런 중계기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미 지역의 그 LTE 경쟁 심화가 향후에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출을 줄 수 있는데요. 올 3분기 지속되는 서프라이즈를 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4분기에도 각각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 시장 어떤 컨센서스 저점 밸류에이션을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이 국내 LTE망 구축이 일단락되면서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북미와 일본 이런 본격적인 LTE망 경쟁에 따라서 이 KMW의 고성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상황이 매 분기에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각각 영업이익은 30%, 순이익도 각각 30% 증가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신장비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적정 밸류에이션을 시작하였스 PR 9배 수준인 15,000원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수준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양호하게 우상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서 충분히 오늘 주가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KMW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이제 KMW, 지금같이 어려운 때 무조건 실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기업을 좀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KMW 목표가 손절가 등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오늘 시초가 대비 3% 이상이고요. 손절가는 11,300원 하에서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한 1분여 정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이 1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11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895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95포인트로 3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 자동차 업종이 한 0.7% 정도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 밖의 종목들이 0.7에서 한 0.3% 정도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면서 우리 증시를 상승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 좀 넘게 올라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NHN도 모습이 좋네요. 자, 코스닥 쪽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등등 초반에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1895, 495선으로 동시효과 때와 비슷한 높이에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보다도 그 높이를 키워 가길 기대하고요. 자, 오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은 김선윤 대표님. 네, 일단 오늘 출발 상황 굉장히 양호합니다. 코스피 0.63% 정도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19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1900포인트 도달 한번 한 후에 한번 보합권에 머물지 않을까 판단되는 상황이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지표와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지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재정적인 문제 역시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 좀 해결이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그리스 지원책에 대해서 독일이 이제 새 지원책 제시로 좀 자금을 지원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 측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금책을 ESF로 넘기는 그 자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지원책을 받아서 그리스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인 지방정부선거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주말에 있습니다. 25일 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가장 큰 이제 악재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탈루냐 지방 정부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독립을 요구하는 정당이 좀 우세하게 자리를 잡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한 번 더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도 일단은 결론적으로도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긍정적인 시각이 많다. 또 하나 미국의 소비 시즌 맞이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140만 원 돌파를 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동반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작부터는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장 끝나고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일단은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소비 시즌에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현대차는 또 역시없이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가 싶었는데 어제 그제 이제 기관들도 매도가 나와줬는데 그 물량을 일단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물량 고스란히 또 외국인이 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시작부터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좀 불안하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가 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주고 있죠. 최근에도 환율 최대 수혜주로서 포스코가 좀 거론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그 시기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아직 철강 업종 중에서 철강 업종 살아나기 위해서는 아직적으로는 그 중국의 제조업 관련한 지표들이 큰 폭의 개선세가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중국의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금융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 기아차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동반 매도세를 3일 연속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만약에 버리고 넘어간다면 기아차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는 모습. 하지만 지금 상으로는 좀 상승하는 모습이 기관들이 물량 자체를 조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얘기를 해볼게요. LG화학이 최근 들어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다시 5일 연속 기관들이 수급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30만 원 안착. 역시나 이제 30만 원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들도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는 부분. 그렇다면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이 매수되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한 점은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도 단기간으로 먹고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업종이고,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는 화학주가 태양광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기 발전 기업이나 관련해서 배터리업이나 관련해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아직까지는 화학업 대해서는 기관들이 크게 이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전력이 지금 올겨울에 최대 전력난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자력 문제도 발생함으로 인해서 한번 그 상승폭이 이어가는 중인데, 일단 4분기도 최대 성수기 시즌이고 한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종목.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제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닥 출발 상황은 하창봉 팀장께서 봅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은 이제 500선 탈환을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5포인트 상승한 497.23포인트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어저께도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엔터주라든지 일부 IT 부품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 초반에 약간 기관 매도는 나오는데 일단 좋은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드리면요. 그래도 서울반도체가 한 1.37% 상승하는 모습이고 워낙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죠. 낙폭 과대에 따른 매력을 좀 보이고요. 셀토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 27,800, 28,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오늘은 약간 코스닥 쪽에 그래도 매기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그래도 가장 잘 가는 종목을 보면 SK 브로드밴드겠죠. 4,850원까지 오른 흐름인데 지금은 통신업종보다도 SK 브로드밴드에 대한 어떤 그 기관들 리서치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5,000원 선을 임박하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0.6% 조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OCI 모트리얼즈가 상당히 조금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그 소재 업종이죠. 태양광 관련에 대한 부진은 전망했습니다만은 일단은 OCI 모트리얼즈 같은 경우 어저께 조금 상승에 의해 오늘도 1.6% 정도 약간 기술적 반등이 좀 가미되지 않나 보겠고요. 어제 좀 많이 이제 조정을 보였던 엔터주 잠깐 살펴드리면 상 초반 같은 경우는 일단 SM이라든지 Y센터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44,400원 정도 보이죠 있고요. Y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1.67%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액면 분할 때문에 상한가를 갔던 키스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늘 3.3% 정도 상승하면서 실제로 약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게임주 살펴드리면 게임주는 오늘은 또 조금 쉬는 모습입니다. N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 증권사 추천주도 잠깐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16만원 밑에서 조금 쉬가는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 게임사를 할 수 있는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좋은 상승 이후에 약간은 고평가 논란도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모바일 게임의 최강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조금 또 주목받았던 것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어제 좀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오늘은 장 초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상승 테마 쪽에서는 힘이 좀 실리면서 다날 같은 경우가 1.74%,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1.12% 반대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의 전자결제 관련도 상당히 좋긴 한데 워낙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그 일시적인 매도 때문에 종목이 급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덥석덥석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거 생각하시면서 제가 볼 땐 전자결제 관련주는 다른 어떤 엔트라든지 이런 테마보다는 오히려 성격이 실적 그 적인 면에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덤비지 마시되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나쁘진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늘 조금 항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관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조금 부담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잠깐 살펴드리면 일단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약간 어제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론 시장 흐름은 자주 바뀔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개인 쪽에서 한 1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저께 매수가 들어왔던 기관은 한 18억 정도 일단은 매도세가 조금 나온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과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1원 70전 하락한 1081원 50전에 거래 출발하고 1080원을 찍은 지금 상황입니다. 찍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부분에서 지금 횡보하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좀 소강이 되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휴일을 앞두고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에 우리나라 환율도 추가적인 하락 모멘텀을 좀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시아 거래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윌리엄스 총재가 연방준비제도가 채권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 거래에서의 유로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환율 시장에는 조금 더 숏 모멘텀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박지원 장관의 강도 높은 좀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입 경계감에 대한 부담은 계속 심리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상으로나 그리고 대회 변수로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숏모멘텀이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1,080원을 하회할 경우에 옵션 트리거로 작용이 되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그럴 가능성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흐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엔화가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약세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항선들을 모두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장기 펀더멘털이 반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최근 외환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죠. 네,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금리가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약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향성 자체를 좀 모색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레벨에서 조금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채선물 오늘은 전일 대비 5틱 하락한 106.14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하향 돌파에 따른 외국인의 기술적인 선물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수급들이 받쳐주고 국고 3년물이 2.8% 위로 올라가면서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 하락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관망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약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방향성이 크게 결정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은 채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레인지 등락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을 점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뿐만 아니라 그리스, 프랑스, 중동 리스크까지 대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가운데 각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코스닥까지 여의도 리포트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가자발 리스크, 중동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제는 코스닥 프리미엄이라고 정리했고요. 하나대투증권에서는 그리스가 아닌 ECB에 대한 싸움, 동양증권은 정책 기대감으로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동부증권 마지막으로 조금씩 거치고 있는 불확실성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우려가 부각되고는 있지만 내년 1월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2008년 가자 전쟁의 경험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슬람 정권 수립도 이스라엘에 불리한 상황이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외교적 시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강경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부진은 고평가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평가 논란에도 수급은 꾸준하게 유입됐는데요. 최근 프로그램 차익이 꾸준한 순매수를 기록하고는 있는데 이는 시장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수급이며 오락 문화업종에 대한 대량 매물 출혈을 제거한다면 오히려 같은 기간 내 주요 주체 순매수 포지션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인 이유는 프로그램 수급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 회복기에 더욱 강하게 반등한다는 점, 그리고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종이 많다는 점을 꼽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펀더멘털 플러스 트렌드 공존 관심주로는 시젠, 게임빌, 컴투스, 코오롱 생명과학, 오스템 임플란트, 슈퍼미화를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펀더멘털 플러스 저평가 공존 관심주로는 파트론, 시그네틱스, 이녹스, 원익 머티리얼즈 등을 꼽았습니다. 네, 다음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 연기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장은 이에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타결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간의 지원과 헤어컷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부채 수준을 감안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결국 그리스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은 아마도 ECB가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차기 재무회담이 열리는 26일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의 윤곽이 점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따라서 그리스 타결 지원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그리스 지원 연기는 정부 부채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M의 가동으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샌드의 영향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부진하지만 정책 결정을 앞두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 내년부터 4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채 매입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12월 FOMC에서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다만 재정절벽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강한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동부증권 리포트 내용은 도곡금융센터의 이의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금일 시장 분위기는 전일 하락 출발했던 유럽 미증시가 상승 반전한 데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일 글로벌 증시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분위기가 호전된 가운데 우리 시장은 2주 정도 증시를 누르던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의 드릴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고 매수 전환 움직임도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그리스 문제는 전일 결론을 내지를 못했지만, 금일부터 열리는 EU 유럽 집행위원회 회의라,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는 월요일 날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화요일 정도까지는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EU와 IMF 재정 감축 기간 문제랑 그리고 동일이 반대했던 부채 축소 문제는 전일 메르켈 총리의 국채 환매를 통한 부채 감축 등의 방법론 등으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한번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20% 이하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자지구 휴전 협정으로 중동 리스크가 해결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세 번째로는 재정절벽 문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최근 계속 말씀드렸지만 12월 어느 정도 절충안 및 합의 기간 연장으로 시간 벌고 이후 3월 안에 어느 정도 해결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논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을 맞아 당분간의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지표는 주택 지표를 유시하여 개선되는 모습인데 전일 허리케인 샌디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업 청구 신청자 수가 전주보다 4만 1,000명 감소하는 호조를 보였고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도 소폭 개선됐고요. 또한 지난주를 고비로 3, 4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실적 발표를 둘러싼 부담도 덜어낸 상태고요. 나빠질 대로 나빠진 유럽 지표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면 결론적으로 경제 지표는 증시의 안전판을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제공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변동성 지표나 유럽 국채 금리 등 주요 리스크 지표들도 일정 기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최근에 국채 입찰을 보면 국채 금리가 여전히 안정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용 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냐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관망세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증시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절벽 문제가 재논의 될 것이라는 점도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한시킬 요인으로 보입니다. 일단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1800 중후반대에서는 분할 매수, 최근에 진행하셨던 투자자들께서는 다음 주 초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승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 1900선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위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수대별 단기 트레이딩 기준은 지키시기 바라고요. 투자 밴드 또한 최근 한 달 말씀드렸던 1800 중후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50에서 1950 최상 하단 밴드로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비중 또한 최소 30% 이상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추천 업종은 특별히 정하기보다는 낙폭과대 대형주 및 그리고 코스닥이라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코스닥 대형주를 말씀드리고요. 당분간 업종 종목별 순환 매장세가 상승 시기에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더멘탈보다는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시고요. 최근 매도세가 집중됐던 다음 주 유럽발 호재가 있을 수 있는 조선이나 자동차, 건설, 금융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을 의식한 전통적인 배당주도 낙폭이 어느 정도 있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오늘장 고수들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특급 작전을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장도 역시나 한마디로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추격 매수 자체는 좀 자제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취적으로 분할 매수 쪽으로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 부분을 조금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 부분에서 충분히 그렇게 대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눌림목에 대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또한 트렌드를 가지고 깔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은 살짝 언급드렸지만 분위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적인 변수 부분도 발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상단을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엔저 현상에 따라서 환율 시장에 대한 일본 시장으로 이탈 부분이 일부 나오기 때문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공격적인 이탈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시장의 트렌드 쪽에서는 프로그램의 매수와 매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창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국가창고에서 아침 초반부터 해서 매수를 좀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긍정 부분의 분위기를 또 프로그램 부분에도 유도를 시키면서 매수 포지션을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닥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섹터들이 새롭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섹터들 중에서 잠시 뒤에 종목으로 노출시켜 드릴 거니까요. 그런 섹터들 쪽으로는 집중력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집중적으로 만약 마지막 파생적인 수급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더 강화시키면서 올라온다면 오늘 지수의 분위기 그리고 대형 주도주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들의 시세는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공략주는 어떤 기업인지요? 예, 오늘 오후장 공략주에서 첫 번째 언급드릴 부분은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쪽에 대해서 실적은 저는 그닥 앞으로 가능성이 작년 3, 4분기 대비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애널 중에 한 명인데요. 상신 브레이크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가 추가적인 바운딩 자체를 만들어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패턴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저점 자체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고점 자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고점 부분에 대한 저항대를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여러분들과 제가 포지션을 잡는다면 3,800원에서 3,900원 밴드 속에서 적절하게 매수 비중을 10%, 15% 정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비중을 확대를 한번 시키면서 보유를 한번 해보겠고요. 중기적으로 내가 만약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4,2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중기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잡고 계시는 분들은 4,030원 정도를 돌파 안착하는지를 보면서 비중 롤링 컨트롤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상신 브레이크뿐만이 아니라 화신, SL 등과 같이 최근에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완성차 부분은 대부분이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올해 생산대 650만 대는 생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공격적인 성향의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리겠네요. 바로 IM입니다. IM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카메라 모듈의 전쟁 사업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800만 화소에서 1300만 화소의 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라면 올해 초 부분에서 또다시 수혜를 가져왔었던 IM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호하고 현재 개인들의 물량을 털게끔 만드는 음봉에 좀 강하게 시켜주는 부분들이 고점 부분에서 살짝 이탈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빠르게 수급을 가지고 올라오는
나오는 모습이니까요. 현재 고점 부분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면 6,750원을 반드시 손절가로 잡으셔야 밑에서 다시 짧게 손절을 하더라도 재매수 관점을 6,500원에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7,000원대 이하 7,000원에서부터 6,800원 밴드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손절가를 오늘 장중에 이탈할 경우에 6,750원 장중 이탈이나 또는 종가 이탈할 경우에 손절을 쳐놓고 다시 6,500원대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큰 수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 트렌드로 들어갈 수 있는 IT 부품주 중에서 카메라 모듈 업체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IM 등에 대해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은 물론이고 종목에 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입니다. 김성윤 대표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을 봅니다. 네, 오늘 일단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다시 140만 원에 안착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40만 원 딱 머물러주고 있는데 일단 그 5월 달에 보여줬던 최고가 부분 141만 8천 원까지 그 돌파 여부가 일단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추수감사 시즌 맞이한 삼성전자 관련 LED TV 판매 그게 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스마트폰 판매도 있고 또 하나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추세 전환을 확실히 하고서 최고가 한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증권사들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SK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부근인 26,700원을 도달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져주고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차트상으로 살아있는 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저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다는 점, 멀티칩 관련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래도 약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서도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꾸준하게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살펴보시고 좀 기다려보자. 일단 이 종목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던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LG전자 지금 오늘 1.5%, 1.7% 이상 빠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왜 이럴까요? LG디스플레이 역시 1% 이상 빠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 같은 장에서 이 정도 빠져준다는 건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IT 관련주들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LG 관련주들만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LG디스플레이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그렇게 올라가주던 그렇게 모아줬던 수급들 자체가 지금 몇몇 기관들이 지금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는 것. 특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좀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기관들 역시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주가 자체 흐름 자체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2만 원부터 시작해서 34,000원까지 올라줬기 때문에 이미 50% 이상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충분히 먹었다는 거. 그래서 좀 털고 나오는 모습이 좀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관련주들은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LG 이노텍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LG 이노텍은 전혀 이제 반대 역동 약간 좀 반대이기 때문에 LG 차트랑은 서로 지금까지 계속 거꾸로 움직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단 LG 이노텍 같은 종목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일단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종목, 골드크로스 부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서도 기관들이 그 이상의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상승 가능한 업종이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자동차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역시나 현대기아차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최근 수급 상황이 특히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다시 한번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세가 워낙에 지금 강하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지금 저가 부분 54,000원 부분을 깨지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깨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저점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그 흐름이거든요. 주봉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까지는 45,000원 부분이 가장 저점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봉상으로는 살아있는 흐름입니다. 주봉상으로 일단 60도선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의 저가 부분
더 이상의 하락폭은 없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 뭐 수급상으로도 일단 그래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지만서도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들이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지만 4분기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 관련주 특히 현대기아차가 매출이 작년보다는 재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약간 좀 지금 들어가시기는 좀 빠르지 않을까. 일단은 수급 상황부터 체크하신 이후에 한번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제가 현대위아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위아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11월 달에 지금 저점 부근이었던 15만 1,5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지금 17만 7,500원, 오늘 2.6%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G2 중산층이 좀 많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판매량의 증가가 있지 않을까. 특히 자동차 부품주 대해서는 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현대모비스랑은 오히려 완전히 좀 반대되는 흐름.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주가가 현대랑 기아차를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위아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특히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조금 담기에는 그 부담 없는 종목이 일단 현대위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상으로도 역시나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매수 꾸준하게 좀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면은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선 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조선주 오릅니다. 조선주 오르고 있는데 삼성중공 같은 경우 기관들이 지금 이틀 연속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중공업은 또 연일 수급 상황이 아니고 특히 이제 현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기관들이 그 버렸던 기관들 자체가 3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좀 불안한 점은 아무리 지금 조선주가 다시 한번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큰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25일날 스페인 지방선거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급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시면 안 되는 업종이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약간 좀 대기하신 이후 스페인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 문제 해결 국면을 가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 문제랑 다시 한번 또 북유럽 쪽으로 퍼질지 모르는 재정 위기 상황이 나오지 않은 그런 확신이 나온다면은 좀 들어가도 되겠지만서도 일단은 올해는 절대 아니고요. 내년 초반도 아닙니다. 일단 조금 중공업 특히 조선종 업종 쪽에서는 재미가 없을 거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유 쪽으로 가볼게요. 자, 정유주가 요즘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 매력과 더불어서 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자, SOL 같은 경우도 배당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SOL 같은 경우가 차트가 다시 한번 바닥권을 찍고서 95,000원 바닥권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기관들이 좀 조금씩이나 그나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 확인되고 있고 오늘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최소한 몇만 원 이상 꾸준하게 만약에 오늘 들어와 준다면은 한번 추세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10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를 확인하시고 SOL 같은 경우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SOL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평선 부분이 거의 지금 수렴하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배당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선 자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좀 화학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그 저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노리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창봉 팀장께서는 철강기계, 금융건설을 봅니다. 네, 철강 어저께 아마 포스코가 장중한 때 이제 30만 4,500까지 내려갔었는데 올 장 초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철강 업종이 어떤 낙폭 과대 매력이 조금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국내 두 개 고로 업체죠.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1%, 2.3%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참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도 조금 오른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철강주의 흐름 자체는 글쎄요 계속적으로 여전히 부진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단 뭐 가격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만 보면 제가 뭐 매수 의견을 못 드립니다만은 사실 낙폭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합니다. 물론 실제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올해는 거의 적고요 내년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 사실 제가 이제 보유 관점인 가격의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가로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뭐 여기서 투매할 가격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철강업종 중에서 역시나 또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 관련주들도 풍산이나 이런 그 영풍 관련주들도 실제 1% 상승하는데 일단 오늘은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특징이 철강금속이나 비철금속 쪽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특징주로 금강공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거의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에 10,000원 정도에서 한 20-30% 급등을 하는데 금강공업은 이제 철강업종에 속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잘 가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연간 이 회사가 한 130억 정도 이익을 좀 버는데 실제적으로 3분기까지만 해서 벌써 14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최근에 약간 매기세가 들어왔다 보는 것이고요. 뭐 자동차나 뭐 조선 쪽에서 잘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알루미늄 폼 쪽에서 어떤 매출 자체가 금강공업에 들어왔는데 한때는 이게 이제 가스관 관련주를 많이 테마로 엮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마성으로 많이 오른 게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땐 최근에 어떤 뭐 가격 그 차트만 보면 너무 내용이 좋은 차트죠. 상당히 뭐 1년 정도 10,000원 정도 횡보하다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는 보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또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큰 변동성이 좀 하락 변동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특징적으로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기계업종 잠깐 살펴드리면요. 기계업종도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빠진 섹터들이 오늘 뭐 다시 한번 지수가 1900포인트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조금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거 두산 삼형제 잠깐 살펴드리면 뭐 두산중공업 1.6%, 두산인프라코어도 아직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만 한 0.9%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두산 이야기하면 자꾸 좀 그런데 내부적으로 좋아진다 하긴 하는데 주가는 영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기계업종 그래도 오늘은 두산중공업 관련 한 3형제 정도가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아직 뭐 이런 상승을 보고 반등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더 와일드하게 표현되면 하락세는 좀 멈추는구나 그렇게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부진한 섹터 잠깐 금융섹터로 넘어가면요. 금융섹터는 제일 먼저 뭐 증권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업종도 오늘 1% 상승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지금 1898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900포인트로 올라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강세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뭐 철강, 건설, 증권업종의 반등성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런 흐름을 좀 대변하지 않나 보겠고요. 대우증권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6일 날 9,730까지 빠진 적이 있죠. 왜 빠졌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대우증권인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작년 이맘때 한국형 헤지펀드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위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 유상증자의 어떤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 사주 대우증권 직원들이 참여한 우리 사주 보호 예수 기간이 딱 1년이었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지난 뭐 16일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급락이 나왔었다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여전히 이제 보수적 시각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보험업종 잠깐 살펴드리면요. 보험도 최근에는 참 안 좋습니다. 보통 보면은 보험업종도 대부분 약간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삼성생명만 조금 제하고 나면 기타 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마 뭐 이 보험업종은 사실 그 펀더멘털 붙이기 나름인데요. 뭐 국내 소비 침체라든지 뭐 저금리 규조 자체가 보험업종의 어떤 수익성 약화를 좀 가져왔지 않나 그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뭐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뭐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업종만 살펴드리면 오늘 삼성물산 반등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오늘 건설업종 상당히 뭐 삼성물산이 한 3%, 현대건설이 한 2% 그리고 대림산업도 3% 반등인데 건설업종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부터 약간 좋은 분위기가 좀 나왔었죠. 어떤 기관들의 수급 자체도 조금 진정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데 일단은 가장 강하게 오르는 삼성물산이 다시 한 달여 만에 21선을 돌파하는 모습. 물론 지금 21선 돌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삼성물산이 어떤 상승세가 조금 보인다면 기타 관련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대림산업 같은 종목들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보겠는데 일단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1900포인트 올라온다면 뭐 건설이라든지 기계업종 반등세 조금 기대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김소연 대표께서는 통신과 유통, 음식료 업종은 과연 어떠한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국내 시장의 아이폰 5가 12월 며칠이죠? 7일부터 맞나요? 출시가 됩니다.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SK텔레콤이나 KT나 LG유니플러스가 그 수혜를 받게 되는데 그 주가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과 KT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고, 일단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 방어주 성격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상승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오히려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미국만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 가장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한 번 더 상승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차트를 봤을 때도 일단은 단기적인 지금 바닥권 내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매수하시고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KT 같은 경우도 일단 고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지만 4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도달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매수하셔도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통업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통업 쪽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업종이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관련주들인데 지금 백화점들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뭐 항상 춥다 그러지만서도 또 강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백화점 내에서의 쇼핑이 당연히 증가하면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는 최근 들어서 강하게 다시 기관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한번 그 모양새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대백화점이 지금 고점 부분에 있던 단기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15만 그 딱 위에 10만 초반대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그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17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5만 원 부분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지금 골드 크로스를 오늘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흐름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은 지금 골드 크로스 위치에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다음은 현대 그린푸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현대 그린푸드가 수급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종목인데, 자,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끝도 없이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달부터. 자, 이 흐름 자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차트는 이미 주가 흐름이 같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가 좀 고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종목은 기관들이 최소한 지금 17,000원 후반대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기관들이 보는 가격대는 제가 볼 땐 18,500원 정도까지 한번 끌어올린 이후에는 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3분기 현대기아차 파업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 이제 부진하긴 했지만서도 내년부터는 좀 단체 급식에 대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따라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음식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음식료 쪽에서 오늘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는 업종이 바로 대상입니다. 대상이 지금 오늘 3.58% 지금 급등하고 있는 흐름인데, 당연히 또 음식료 업종 경기 불안하다 보니까 좀 움직여 주는 거고, 또 하나 내년 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지만서도 추가적인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안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 또 곡물 가격도 인상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한번 상승해주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대상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주 흐름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테마 오늘 코스닥 IT 부품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그래도 잘 가는 종목을 보면 멜파스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시노백스 관련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잘 가죠. 멜파스 오늘도 한 1.3% 상승하면서 26,750원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어떤 터치패널의 중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1차 밴드 업체죠. 터치패널 관련주들이 잘 가는 거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아이패드 미니라든지 갤럭시 노트 10.1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휴대용 태블릿 PC 같은 보급 확산 자체가 상당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실제로 좀 대변되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또 터치패널 관련주 S맥이 어저께도 한 3% 이상 반등했었는데 오늘 또 5.14% 추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40만 원 가는 만큼 그만큼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지난주까지는 카메라 모듈 업체,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터치패널 업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터플렉스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플렉스컨 같은 FPCB 업체, 그러니까 코스닥 IT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쪽에서 제일 먼저 이제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성 PCB라 그러죠. FPCB 업체, 그리고 고화소 카메라. 우리 많이 종목 아시겠지만 옵토렌텍 같은 종목이 있는 실제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종목들에 대한 매기세가 IT 쪽에서는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이 IT주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코스닥은 다른 테마보다도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좀 조정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지난주에 나왔던 엔터주, 게임주 이런 것처럼 묻지마 두면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잘 접근하신다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정치 테마주 잠깐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제 밤 11시에 그 두 후보가 TV 공개 토론을 했죠. 오늘 정도 해가지고 다시 또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드린 말씀이
테마주는 오히려 지금 상당히 보면 조금 불리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관련주들 한 0.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시장 시청자 반응은 각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권 쪽에서는 문재인 쪽이 조금 말을 잘했지 않느냐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관련주는 오히려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가만히 지금 발전기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니들끼리 싸워보라 이거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대선 테마주 전략은 제가 늘 드린 말씀이 너무 목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잘못 일맥 관련주들은 잘못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벤트 나왔을 때만 짧은 단타가 아니라면 늘 좀 장기적 접근 한 달 보고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출발 전략도 듣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투자 전략과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예, 역시 오늘 관심 섹터는 IT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3분기 실적 측면에서 가시화된 성적표를 나타내주면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 역시 추가적인 상향 조정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도의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 이제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특히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이번 주 반등을 이어가는 국면인데요. 역시 지난 16일 오바마와 의회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일단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2주 후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등 흐름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제 버냉키 의장의 언급에서 살펴보면 현재 미국 경기가 재정 절벽이 합의가 이어진다 그러면 내년 초 미국 경제의 전망은 긍정적인 쪽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재정 절벽이 합의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Q3 이후에 점진적인 개선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차츰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다음 주 중순까지 직전 고점대인 1920선까지 반등이 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내부적인 변수로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외국인 매매 동향에 대해서 계속적인 점검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 업종은 어디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섹터가 계속적으로 유망할 것 같고요. 기타 IT와 IT 모바일 게임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원화 강세 수혜주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배성영 수석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 오늘장 출발 흐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